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간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외국산 자동차에 25% 관세 부과를 물리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잇따라 국내 증시가 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관세 무풍지대로 평가받는 국내 엔터주가 호조를 보였는데요. SM 주가가 올해 들어서만 45% 넘게 뛰며 고공행진하는 모습입니다. 두 번째 브리핑입니다. 미국이 외국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 부과 계획을 드러내면서 현대차와 기아가 약세를 보였습니다. 현대차는 최근 미국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발표하면서 관세 면제에 대한 기대감을 키우기도 했지만 다시금 관세 리스크가 재점화된 상황입니다. 세 번째 브리핑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동차 관세를 부과한 이후 강세를 보였던 달러화가 다소 누그러졌습니다. 1,470원 부근에서는 달러 매도 물량도 나오며 원달러 환율도 소폭 하락 전환한 모습입니다. 네 번째 브리핑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반도체에도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이에 이날 새벽 뉴욕 증시에서는 엔비디아를 포함한 반도체주가 급락했는데요. SK 하이닉스 주가가 미국의 반도체 관세 우려에 3%대 약세를 나타냈지만 삼성전자는 소폭 상승 마감했습니다. 상한가 수익의 기회를 매일 여러분들께 퀵 배송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상한가 로켓 배송 진행의 최민주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가 미끄러지자 국내 증시에도 악영향을 끼쳤는데요. 양시장 미국의 관세 확전 우려 속에서 나란히 1%대 하락 마감했습니다. 먼저 외국산 자동차의 관세 강행 소식에 국내 증시의 자동차주 양대 산맥이죠. 현대차와 기아가 약세를 보였고요. 또 반도체에도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뉴욕 증시에서 엔비디아를 포함한 반도체주의 급락이 있었는데요. 잇따라 SK 하이닉스도 관세 우려 속 3%대 약세를 나타냈지만 그래도 삼성전자는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와주면서 소폭 상승 마감했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 대부분이 약세를 보였습니다. 제약바이오 전반이 하락을 했고요. 2차전지 다시 약세를 보이면서 에코프로 그룹주 나란히 내림세를 보였습니다. 전반이 조정을 받는 시장이었는데요. 그중에 경기 방어 섹터가 선방을 해줬습니다. 정치 테마주들 상승세를 보였고요. 중국향 기대감에 엔터주가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관세와 경기 우려 등이 겹치면서 낙폭을 확대한 우리 시장이었습니다. 이 눈치 싸움이 이어지는데요. 이 흐름 속 어떻게 기회를 잡아보면 좋을지 저희는 오늘 장 마무리와 함께 다음 장을 위한 투자 전략 꼼꼼하게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또 어떤 로켓 배송 종목이 포착이 될지 오늘도 저희 방송 끝까지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방송 서울경제TV 유튜브에서도 시청하실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고요.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가치와 수익률 보장하지 않습니다.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법 준수합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서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기타 유사 명칭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함께하실 전문가님과 먼저 인사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최영동 전문가님과 함께합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전문가님, 오늘은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예. 관세에다가 경기 우려까지 겹치면서 이 낙폭을 확대를 했는데요. 예. 이 관세 타격을 피해갈 수 없는 이 섹터만 상승을 했습니다. 이 눈치 싸움이 정말 쉽지만은 않아 보이는데요. 오늘 시장 분석 먼저 간략하게 체크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일단은 뭐 이번 주 시작하면서 계속 재차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국내외 이슈가 상당히 많다. 그리고 시장이 원사이드하게 움직일 수 있는 환경 자체가 갖춰지게 되면 시장을 뭐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는 있겠지만 일단은 뭐 여전히 뭐 4월달 들어서게 되면 관세에 대한 부분들 시작이 될 거를 우리 이미 알고 있었고요. 그리고 국내 정치적인 이벤트 그리고 국내 공매도와 관련된 이벤트 등 뭐 여러 가지들을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항상 제가 주말 동안에 열심히 작성을 해서 알려드리고 있죠. 저희 리포트를 최소한 한 20페이지 정도밖에 안 됩니다, 여러분들. 그 페이지만, 그 유인물만 좀 읽으셨어도 현재 지금 시장이 움직이는 부분들에 대해서 다른 분들 대비해서는 그래도 수월하게 좀 이해를 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좀 들고요. 자, 그런 부분들을 토대로 해서 오늘 시황을 한번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일단은 뭐 트럼프가 이제 새벽에 좀 내용들이 좀 나왔죠. 예, 관세에 대한 이야기들 드디어 나왔습니다. 자동차 이야기 나왔고요. 앞서서 우리 앵커님께서 너무 잘 정리해 주셔서
자동차 얘기 나왔고 관세까지 반도체에 대한 관세까지 연이어 발언을 수위를 좀 높이고 있었던 상황들이었기 때문에 국내 증시는 어찌됐든 트럼프의 관세와 관련된 어느 정도의 강도를 가지고 얘기하느냐에 따라서 시장에서에 대한 움직임들이 좀 천차만별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그에 따라서 오늘 코스피도 1%가 넘는 하락을 보여줬고요. 코스닥 역시도 1%가 넘는 하락세를 좀 보여줬습니다. 그런 부분들로 놓고 봤었을 때 외국인들이 매도를 했냐? 근데 좀 아이러니하게 여러분들 외국인들 매도가 안 나왔어요. 오늘 보시게 되면 외국인들 886억 원 순매도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코스피 선물 쪽에서 그나마 좀 매도가 좀 강했었죠. 4,500억 가량의 순매도 물량 좀 잡히는 모습들이었고요. 기관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금토를 중심으로 해서 3천억 가량의 매도가 좀 이어졌습니다. 다만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거의 대부분을 좀 받아내는 듯한 그런 양상들을 좀 보여준 상황들이기 때문에 확실히 외국인들이 자리를 잡지 못한다라고 했었을 때 지수는 여전히 흔들리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주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좀 들고요. 자, 그러면 이제 그 전에 움직임들 한번 좀 체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뭐 안에 있는 내용들을 좀 보시게 되면 모든 수입산 자동차의 관세 부과 재확인했다라는 부분들이고 우리나라 증시가 오픈하기 이전에 GM이라든지 포드 쪽에서 시간에서 굉장히 큰 폭의 하락세를 좀 만들어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아마 많은 분들께서 오늘 자동차 별로 안 좋겠구나. 그리고 그동안에 현대기아차 정인선 회장의 통큰 미국 내 투자 부분들로 인한 주가에 대한 강세 흐름들이 오늘은 잠시나마 좀 묻히겠구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오늘 다양하게 시장에서 흘러나오고 있는 뉴스들을 참고를 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현대기아차와 관련된 기사들을 굉장히 많이 보셨을 거예요. 빠른 시간 안에 빨리 미국 쪽에 들어가가지고 많은 자동차를 생산을 해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이제 관련된 내용들인데 과연 추후에 시장에서 어떻게 반영을 하는지 좀 지켜보셔야 될 대목이고요. 외국인들 매도 자금이 좀 이탈을 하는 듯한 모습들을 좀 보여주긴 있지만 결과론적으로 놓고 봤었을 때 현물 쪽에서는 플러스가 잡혔다. 이 부분들은 아무래도 삼성전자의 상승이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죠. 제가 이번 주에 계속 말씀드리면서 삼성전자 우리가 4개월, 5개월여 기간 동안에 진행이 됐었던 박스권 자체의 저항이 이번 조정을 통해서 지지선으로서의 확인이 이루어진다고 하게 되면 삼성전자의 상승 추세 그리고 국내 증시의 상승 추세는 아직 죽은 건 아닙니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해드렸어요. 그래서 오늘자의 1%대에 대한 하락이 나왔다라고 해서 시장의 방향성이 갑작스럽게 바뀌거나라고 확정을 지을 수는 없다라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그만큼 국내 이슈, 국외 이슈 여러 가지 이벤트들 그리고 뭐 좋게 나오게 되면 뭐 긍정적인 상승이 나오는 거고 시장에서 받아들였을 때 뭔가 불확실성, 뭔가 안 좋은 부분들, 부정적인 부분들로 받아들이기 시작을 하게 되면 주가는 밀리는 거. 그렇다고 되면 우리가 지키셔야 될 부분들은 당연히 어떤 부분들일까요, 여러분들? 삼성전자가 지켜주느냐, 58,000원대를 지켜주느냐, 그리고 조금 더 타이트하게 봤었을 때 6만 원대를 지켜주느냐, 이것들만 체크를 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좀 특징적인 섹터를 좀 보시게 되면 일단은 오늘 엔터주들에 대한 강세 흐름들이 상당히 좀 강했어요. 뭐 지난번하고 똑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당선이 되고 나서의 엔터주들에 대한 상승 흐름들, 그죠? 그 다음에 1월 20일이죠, 여러분들. 백악관에 입성을 하는 그 날에 관세에 대한 리스크 부분들로 인해서 미리 선제적으로 엔터 관련 종목군들이 움직이는 모습들. 뭐 오늘 엔터주들이 강했던 이유들을 좀 보시게 되면 뭐 엔터사들 좋죠. 2025년도 기대감들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중국 쪽에서도 마찬가지로 다음 이벤트 자체가 중국의 한한령과 관련된 이벤트가 일정들이 좀 남아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내용들도 분명히 있겠지만 어찌됐든 오늘 가장 크게 반영을 했던 부분들은 관세와 무관한 섹터를 찾아보자라는 것들이겠죠. 자, 그 다음에 오늘 좀 특징적으로 좀 볼 수 있었던 부분들은 일단은 정치 테마주들에 대한 강세 흐름들이 오늘까지 좀 이어지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아마 일부 야당 대표와 관련된 종목군들은 갭상승을 한 이후에 선별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줬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아이디어로 좀 삼을 수 있는 부분들. 그러니까 트레이딩과 관련해서 매매와 관련해가지고 많이 익숙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정치 테마주뿐만 아니고 인맥 관련된 종목군들뿐만 아니고 각 당 또는 각 인물의
정책 관련된 종목군들도 아마 신경을 쓰셔서 보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동반해서 올라왔던 종목군들의 성격들을 좀 보시게 되면 일단은 저출산 관련주도 올라왔죠. 그죠? 일부 종목군들이 오전장에 좀 강했었습니다. 그다음에 일자리 관련주들 강했었고요. 그리고 제가 이따가 우리 기법 얘기를 해드릴 때 다시 한번 제가 리바이벌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오늘 이재명 당대표가 판넬, 조립식 가구와 관련된 조립식 주택과 관련된 이야기를 함으로 인해서 SY 스틸텍에 대한 강세 흐름들까지 오늘 시장에서 좀 돋보였던 시장이라고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 페이지 시황은 아까 보셨을 거고 수급은 아까 보셨을 거니까 제가 패스를 하도록 하죠. 자, 이번 주 일정입니다. 내일이에요, 여러분들. PC의 물가지표 남아 있는 상황들이죠. 이게 가장 중요해요,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오늘 밤에 GDP 발표 당연히 이것도 신경을 쓰셔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오히려 이것보다는 내일 금요일 날 2월 미국의 PCE 물가지표. 쉽게 얘기해서 물가지수가 쉽사리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 그래도 그동안 금리와 관련해서는 리스크가 그렇게 크지 않았던 상황들이었거든요. 다시 불거질 수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아마 오늘자의 시장 하락 그리고 미국장에서에 대한 움직임들이 우리가 여러 가지로 관세야 트럼프의 발언 수위가 너무 셌어 이렇게 생각하실 수는 있겠지만 사실은 시장이라는 거는 연속성이거든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꼬리에 꼬리를 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주 여러분들한테 많이 말씀드렸잖아요. 월요일날 PMI, 소비자 신뢰지수, GDP 오늘 밤입니다. 그 다음에 내일 밤에는 이제 PC의 물가지표 이것까지 나오거든요. 쉽게 말씀드려서 소비자 신뢰지수 별로 그렇게 좋지 않았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그런데 되게 스무스하게 넘어왔거든요. 근데 과연 마지막 이 PC 물가지표로 인해서 시장에서 어떻게 반응을 할지 좀 체크를 좀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좀 들고요. 그렇더라고 되면은 내일장 역시도 특별한 모멘텀들이 없다라고 되면은 이 지표를 기다리면서 약간은 좀 숨고르기 국면. 그렇다고 되면은 큰 종목군들보다는 중소형 종목군들에 대한 강세 흐름들이 이어질 환경들이 갖춰져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 제가 하나하나씩 다 말씀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이 코너를 진행을 하면서 내일의 일정을 계속 얘기를 해드리거든요. 근데 이거는 여러분들 내일 이러한 일정들이 있습니다라는 얘기들을 제가 해드리기 위한 거지 사실은 많은 투자자분들이 이미 일주일의 이벤트들을 일정들을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그죠? 밑에 하단에 나옵니다, 여러분들. 이 하단을 참고하셔가지고 들어오시게 되면 제가 매주 정말 심사숙고해서 작성을 하는 일정 리포트를 여러분들께 한 분 한 분께 다 무료로 배포를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하단 참고하셔가지고 들어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개별적인 이슈들로 놓고 보게 되면 크래프톤 신작 인조이 스팀 얼리 액세스 출시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게임주도 잘 보셔야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넥슨 퍼스트 버스커 카잔이라는 게임이 좀 출시가 되어 있습니다. 또 게임 좋아하시는 분들 그리고 출시가 되고 나서 어느 정도의 동접자가 나오는지 매출액이 어떻게 나오는지 체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PC 물가지표와 더불어서 개인 소비 지출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신경을 쓰셔야 되는 매크로 지표들이 내일까지도 이어지니까 여러분들 꼭 신경을 써서 지켜보자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오늘 시장이 다소나마 좀 답답하게 움직였다 하더라도 이미 일정을 통해서 이러한 상황들이 있구나라는 것들을 감지하고 예측을 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그렇게 어렵지만은 않은 시장이지 않았을까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하단에 나옵니다, 여러분들. 내일 벌써 또 금요일이에요. 또 금요일 날 되게 되면은 다음 주 준비하셔야죠. 그 다음 주 준비를 할 수 있는 일정 자료집 제가 준비했으니까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는 관세 타격을 피해갈 수 없었는데요. 개별 이슈들과 다양한 이벤트들을 앞두고 선별적인 전략을 가져가 보자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런 시장의 흐름을 미리 파악하기 위해선 주간 일정 정리가 정말 필수적인데요. 하지만 또 많은 분들께서 혼자 정리를 해가시기는 어려워하시기도 합니다. 일정을 기준으로 이 관심 종목들의 리스트까지 매매가 쉽지 않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한 번에 정리된 자료를 보내드린다라고 합니다. 한 주를 좀 미리 훑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내용들과 함께 장중에도 실시간으로 함께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하단 참고하시면서 최영동 전문가님과 꼼꼼하게 만나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전문가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보다 큰 화면으로 만나고 돌아오겠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시장 속 전문가님의 전략도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이 관세 타격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도 불안해하실 것 같은데요. 예. 오늘처럼 이렇게 좀 조정이 들어가는 시장 속에서는 어떻게 좋은 종목을 발굴해 볼 수 있을지 오늘의 팁이 또 궁금합니다. 예, 일단은 시장을 아예 무시하고 매매를 할 수는 없잖아요. 네. 뭐 그렇다고 해서 시장을 아예 그냥 우리가 뭐 너무 또 시장하고 연동을 해서 매매를 하게 되면 굉장히 지쳐하세요. 우리 많은 개인 투자자 분들께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뭔가 균형을 맞추는 게 매매에서 가장 성과를 좋게 만들어낸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생각은 복잡하게 하되 그 생각의 끝에는 우리가 결정을 해야 되죠. 그 결정만큼은 좀 심플하게 한번 우리가 해보자라는 생각으로 제가 항상 여러분들한테 기법에 대한 이야기들, 종목에 대한 이야기들을 해드릴 때 심플 이즈 베스트라는 이야기들을 먼저 항상 서두에 깔고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항상 매매를 하실 때는요, 직관적으로 간단하게 매매를 한번 해보자. 그리고 저 역시도 설명을 최대한 쉽게 여러분들께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번 3월 달은요, 우리가 딱 요거 2개 배우자고요. 기준선과 이 S 신호를 어떻게 보고 어떻게 판단 내릴지 이거에 대한 이야기들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플러스 알파로 갈 수 있는 게 시장을 어떻게 해석을 하고 시장을 해석을 한 이후에 우리가 이러한 기술적인 지표들을 활용을 해서 종목들을 뽑아내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종목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하나씩 좀 보죠. 자, 첫 번째 종목입니다. 자, 일단은 뭐 지난주에 히든 종목들을 가지고 우리가 성과를 냈던 부분들이에요. 지난주에는 어찌 보면은 시장이 정상적인 방향으로 쭉 진행이 됐던 시장이었잖아요. 그리고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에 대한 강세 부분들로 인해서 진행이 됐던 상황들이었습니다. 뭐 그에 따라서 보시게 되면 반도체 종목군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그죠? 보이시죠? 이런 종목군들의 성과를 내고요. 그리고 그 중간중간에 들어와 있는 종목군들을 보게 되면 농심도 들어와 있고 시프트업도 들어와 있네요. 이런 종목군들이 과연 금주에는 지난주에는 별다른 성과를 보여주지 못했지만 이런 종목군들이 다음 주까지 이어졌을 때 어떠한 성과들을 만들어내는지 이러한 부분들도 참고를 해서 보시게 되면 또 재미있는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우리가 종목을 하나하나씩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동식모조 추가 상승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어제 저희가 9시 30분에 들어갔던 종목이에요. 보이시죠? 시간도 딱 나와 있습니다. 오전 9시 30분. 어제예요, 어제. 근데 오늘 어떻게 났죠, 여러분들? 오늘 어떻게 나왔습니까? 이게 지금 5분봉의 어제의 움직임들과 오늘의 움직임들이거든요. 갭 떠서 출발했죠, 여러분들. 어제 상한가 들어왔습니다. 상한가 들어갔어요. 그리고 오늘까지 주가가 10% 이상의 갭을 형성한 이후에 쭉 움직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이 종목을 우리 들어와 계시는 많은 분들이 또 몇몇 분들은 또 갖고 계셨더라고요. 그래서 수익이 단 이틀 만에 40% 50%가 나왔어요, 여러분들. 40% 50%가 나온 거예요. 정말 끝까지 수익을 내신 분들 같은 경우는.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보셔야 될 부분들은 바로 이거죠. 어떤 부분이냐면 갭을 띄운 상태에서 이 동신건설 또는 이재명 관련 주들의 주가 탄력도가 약해졌거나 기대감들이 약화가 된다고 하게 되면 이 정도 조정으로 마무리가 됐을까요? 아니죠. 어제자의 상승 부분들까지 다 먹어 들어가는 하락세가 나왔었을 거예요. 그런데 플러스로 유지가 됐죠. 끝내는. 캔들 자체는 양봉이긴 하지만 오늘 이 갭 자체를 메꾸지 않은 상태에서 종가가 형성이 된 상황들이기 때문에 시장에서 어떻게 해석을 할까요, 여러분들? 야, 내일도 시장이 재미가 없으면 이런 테마주들 쪽으로 수급이 들어가겠구나. 그리고 여러분들, 저희가 방송이니까 이런 얘기가 하기가 좀 약간은 좀 껄끄러운 부분들이 있지만 헌재 아직 결정 안 내렸어요. 일정 남아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4월 달에 될지, 4월 중순에 될지, 4월 말에 될지 아직 일정 얘기 안 했습니다.
그리고 헌재에서 과연 어떠한 결정들을 낼지 그 어느 누구도 지금 알 수가 없는 상황들이에요. 근데 시장에서 이러한 움직임들을 보여주고 진행이 된다는 거는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수급 자체가 이 일정에 대해서 굉장히 큰 불확실성으로 보는 게 아니고 기대감들로 본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이런 종목군들은 꾸준하게 좀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관점이고,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시장 이해도가 좀 있으시다라고 하게 되면 왜 제가 이 종목을 어제자에 9시 30분에 들어갔는지, 요이 땅 하고 들어갔다라는 거, 이 일정들 다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 역시도 저희 가족분들이 들어와 계시는 밑에 참고하셔가지고 들어오시게 되면 한 분도 빠짐없이 남들보다 빠르게 보셨겠죠? 자, 그 다음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Y 스틸텍. 오늘 SY가 움직인 거지 사실은 SY 스틸텍이 드라마틱하게 급등을 했던 상황들은 아니었어요. 물론 시장 대비해서는 상당히 좋은 상승률을 보여줬던 거죠. 자, 그러면 오늘 SY 스틸텍이 기존에 상승했었던 이유들은 재건과 관련된 이슈, 우크라이나 재건과 관련된 종전 리스크, 종전에 대한 이벤트, 이런 부분들로 주가가 반영이 됐던 거. 그러니까 원리는 똑같거든요, 여러분들. 오늘 SY 스틸텍, SY가 올라갔던 원리하고 기존의 SY 스틸텍이 시장 대비해서 저희 가족분들과 단기에 얼마 걸렸냐면요, 여러분들 딱 2주 걸렸어요. 2주 걸려가지고 55% 정도 저희가 수익을 실현시키고 나왔던 종목이거든요. 자, 요거 한번 보자고요, 여러분들. 밑에 하단에 볼게요. 자, SY 스틸텍 6,100원 부근에 매수하겠습니다. 이게 12일입니다. 자, 6,200원에 또 매수를 할게요. 11월 11일 날. 이틀 동안에 이거를 매집을 했어요, 여러분들. 이때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스토캐스틱을 한번 쭉 내려보십시오. 주가가 고가놀이 패턴을 보여주는 과정, 근데 직전에 이 고점 자체를 하향 이탈시키지 않는 과정에서 기준선을 유지시켜주고 있죠. 그리고 횡보되는 과정에서 스토캐스틱이 쭉 밑에 내려와 있죠. 어때요, 여러분들? 기준선 지켜주고 스토캐스틱 과 매도 영역에 들어와 있고요. 그리고 눈치 보면서 주가가 밀려도 이상하지 않은 자리인데 짧은 단봉들을 통해서 한 일주일 동안 옆으로 횡보하는 그림들을 보여주고 있죠. 이 구간이 뭐죠,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죠? 고가놀이 패턴. 여러분들, 기술적 분석은요, 나만이 갖고 있는 기술적 분석들을 굳이 안 하셔도 돼요. 시장에 많이 나와 있는 것들이 있죠. 남들이 다 보는 거. 그러니까 기술적 분석이라는 건 어찌됐든 확률이잖아요. 그리고 그 시기의 패턴, 그 모양에 대한 패턴이잖아요. 그럼 많은 사람들이 보면 볼수록 방향성이 동일하게 나오는데 확률은 굉장히 높아져요. 그죠? 그러한 부분들로 인해서 이러한 고가놀이 패턴이 나오게 되면 그냥 물량 실어버리면 돼요, 여러분들. 그죠? 이러한 부분들을 가지고 우리 가족분들과 매매를 이틀 동안 진행을 했죠. 꾸준하게 진행이 됐고 그 다음에 빵빵빵빵빵 뛰는 과정에서 스토캐스틱 고점 나오죠. 그리고 우크라이나 이슈가 뭐 영원히 가겠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벤트는 이벤트로 끝내셔야 돼요. 그러면 적정하게 내가 수익률을 달성을 했어. 그럼 모든 사람들이 다 빠져나오기 바쁩니다. 엑시트하는 거죠. 엑소더스가 나오죠. 그때 남들보다 빠르게 우리가 신호를 포착할 수 있는 거는 단순하죠, 여러분들. 굉장히 심플하게 접근하시면 돼요. 이런 방법들을 여러분들 제가 하나하나씩 다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밑에 하단에 나오는 참고하셔가지고 들어오시게 되면 이러한 얘기들을 장중에 실시간으로 들으실 수 있어요. 우리가 장이 끝나고 이런 얘기들 하는 것도 분명히 좋죠. 복귀라는 관점에서는 너무나 좋기는 한데 복귀는 어디까지나 여러분들 우리가 만들어왔던 과정들을 되새기는 거고 하고요. 장중에 실시간으로 이러한 부분들을 하나하나씩 해석하는 거하고는 완전히 또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장중에 이러한 얘기들을 실시간으로 들으시는 게 저는 무엇보다도 생생하게 여러분들의 실력을 키울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놓치지 마시고 다음 달이면 여러분들 다음 주면 벌써 4월 달입니다. 4월 달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여러분들. 3월 달과 다르게 4월 달은 시장의 성격이 완전히 바뀔 수 있다는 거 꼭 참고하셔가지고 많은 분들 함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 종목 SM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좋았어요. 엔터주
SM 너무나 좋았습니다. 하이브 너무 좋았습니다. 하지만 이거와 다르게 더 좋았던 종목은 사실은 큐브엔터죠. 하지만 우리가 접근을 하는 데 있어서 엔터 34, 엔터 44로 좁혀서 매매를 한번 해보자라는 관점이에요. 자, 똑같습니다. 이때 당시에 올라갔던 이유하고 이때 당시에 올라갔던 이유가 과연 다를까요, 여러분들? 다르지 않아요. 그리고 오늘 엔터주들, SM이 주가가 타이트하게 올라가는 모습들, 직전 고점, 52주 신고가 또는 올해 YTD 기준으로 고가를 만드는 데 있어서 이유가 다를까요?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뭐가 다르겠어요? 자, 11월 달, 12월 달이에요, 여러분들, 이때가. 그리고 올해 1월 달, 2월 달 중반까지예요. 이유가 다를 게 있을까요? 없어요. 갑자기 11월 달에는 우리 SM에 소속되어 있는 아티스트들이 갑자기 무슨 뭐 히트작을 냈나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뭐 갑자기 해외 활동이 늘었나요?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왜 이 구간에서 올랐고 왜 이 구간에서 올랐을까? 그리고 왜 지금 엔터주들이 또 오늘 올랐을까? 이거에 대한 공통적인 사항은 여러분들 다 똑같습니다. 뭘까요, 여러분들? 11월 달, 12월 달 여러분들. 당선 딱 간단하잖아요, 여러분들. 트럼프 당선. 그죠? 트럼프 당선 시기예요. 당선 시기에 뭐 아이고야 관세 나오겠네. 관세에서 가장 영향을 받지 않는 섹터들을 시장에서 계속 얘기하잖아요. 엔터주 관세 무풍지대입니다. 관세 투입했습니다. 막 이런 얘기하면서 주가도 많이 밀렸어요. 저점입니다. 괜찮습니다. 이런 얘기 나오면서 주가 올라가기 시작하잖아요. 그죠? 이게 뭐예요, 여러분들? 내러티브. 자, 그 다음에 2025년도 1월 달, 2월 달까지 정점 딱 찍고 또 올라가요. 이때는 언제예요,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1월 달 20일 날 트럼프 백악관에 입성합니다. 그러면은 입성하자마자 트럼프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서명하잖아요. 자, 바이든 흔적을 지우자. 자, 관세 관련된 이야기들, 우리 정책들 다 서명하기 바빴던 시기였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가장 시장에서 신경 써서 봤었던 부분들이 관세잖아요. 그럼 관세에 취약한 애들은 주가 빠지고요. 관세에 강한 섹터군들은 또 올라가는 그런 현상들을 보여주는 거죠. SM이 좋아서 올라간 게 아니고 SM이 올라갈 수 있는 환경 자체가 만들어지니까 주가가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우리가 내러티브를 이해를 하고 있다 치고 타이밍들을 어떻게 볼 거냐라는 관점인 거죠. 자, 작년도 9월달, 10월달, 11월달까지 이어지는 과정에서 주가가 올라가죠. 횡보됩니다. 그러다가 직전 고점을 하향 이탈시키지 않고 물량들이 들어오기 시작을 하죠.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최근에 보여줬던 저점,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교차점, 다이버전시 나오죠. 주가 빵 뛰어서 상승을 합니다. 저희가 이 포인트를 잡아서 매매를 했던 구간이 바로 이 구간이었고요. 그리고 이 구간을 넘어서서 적정하게 수익 실현시키고 또 한동안 밀리네 쭉 안 봤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또 1월 달이 딱 되고 나서 잠깐만,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백악관에 새롭게 주인으로서 또 행세하겠네? 라고 하게 되면 이제 이때서 또 보게 되는 거죠. 1월 20일에서부터 보는 게 아니고요. 취임하는 월요일, 그 지난주에 금요일만 보셔도 여러분들 저점 충분히 잡으실 수 있어요. 그 시기적인 부분들이 딱 나오잖아요, 여러분들. 어때요, 여러분들? 조정을 받았는데 기존에 우리가 들어갔던 지점에서 이탈시키지 않잖아요. 그럼 이 지점에 들어가는 거예요. 밀릴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없잖아요, 오히려. 자신 있게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것들. 그러면 여기서 한번 우리가 수익 내고 또 이 구간에서 수익 내는 거예요. 그리고 2월 달, 3월 달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엔터주도 관심이 있었나요, 시장에서? 별다른 얘기 없었죠. 오히려 단기간에 많이 올랐네. 야, 시장에서 많이 올라갔던 종목들을 찾는 게 아니고 많이 빠져있는 종목들을 찾자. 그리고 이 시기에 뭐가 올랐어요?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 올랐잖아요. 그러면 시장의 자금이 여기에 신경 잘 안 써요. 잘 안 씁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만 특이하게 가지고 있는 순환매. 이 순환매의 원리가 작동이 되는 거잖아요. 관심 없어요. 그런데 지금서부터 또 관세와 관련된 이야기들 나오기 시작을 하니까 스물스물 지금 한 일주일째 올랐죠, 여러분들. 주가들. 그 타이밍들을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신다라고 하게 되면 똑같은 종목, 한 종목을 가지고 여러분들
한 번 수익 내고, 두 번 수익 내고, 세 번 수익 내고, 또 한참 또 올라갔다가 또 꺾일 때가 없겠죠? 그럼 정점 딱 찍었을 때 이때 정점을 찍었던 논리하고 이때 정점을 찍었던 논리하고 동일하게 나올 거예요. 동일하게 나올 겁니다, 여러분들. 그러면은 그 부분들을 수익 실현시키고 또 다른 종목에 가서 또 수익 내고, 이런 게 여러분들 개인 투자자분들이 트레이딩을 하시는 데 있어서 가장 선제적으로 그 스킬을 배우셔야 되는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보이시죠, 여러분들? 참고하셔가지고 들어오시게 되면 이런 정말 실전에서 써먹을 수 있는 주옥 같은 이야기들을 제가 하루에도 열 몇 번씩 우리 가족분들에게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였어요. 아침에 시작하자마자 오늘 이런 섹터들, 뭐 이런 테마들, 오늘 시장 뭐 어떻게 흘러갈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들 다 해드리니까요. 아마 하루를 대응하시는 데 있어서 길라잡이로서 충분한 역할을 할 수 있으니까요. 많이들 들어오셔가지고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다음 페이지 빠르게 좀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DOU. 이때도 똑같아요, 여러분들. 자, 볼까요? 잠깐만요. 자, 다음 페이지. 직전 페이지를 한번 볼게요. 자, 11월 15일 날 SM을 들어갔죠? 자, 그 다음 페이지 볼게요. 얼마나 차이 나나요? 기간 얼마 차이 안 나요, 여러분들. DOU. 11월 29일 날 들어갔어요, 여러분들. 차이 납니까, 여러분들? 차이 안 나잖아요. 차이 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똑같죠. DOU. 좋아요, DOU. DOU에 대한 사업 포인트가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SM하고 DOU의 비중이 좀 높아지고 있어요. 지분율이 좀 높아지고 있습니다. DOU가 여기서 빵 떴던 가장 큰 이유가 뭐였죠, 여러분들? 중국의 텐센트 지분을 늘리면서 DOU와 손잡고 중국 내에서 사업을 할 거야 라는 이야기들이 시장에 막 전달이 됐었던 시기였잖아요. 그런데 이 주가가 장대 양봉을 보여줬으면 추가적인 상승 흐름들을 보여줄지 추가적인 약세 흐름들을 보여줄지 몰라요. 그런데 DOU가 이렇게 움직이기 시작을 하면서 SM, 하이브, JYP 3사, 4사가 다 뛰기 시작을 하네. 그럼 DOU의 추가적인 상승 흐름들 충분히 나와줄 수 있겠죠. 거기에다가 관세 무풍, 거기에다가 중국. 그동안의 밸류를 받지 못했던 DOU가 제대로 된 평가를 받을 수 있는 내러티브가 완성이 됐잖아요. 거기에다가 심지어 작년도 초기의 가격이 3만 원이거든요. 이 가격대를 훌쩍 뛰어넘어 버립니다. 이런 종목군들은 그냥 강단 있게 들어가가지고 수익 내고 나오시면 돼요. 동일하게 매매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쭉 올라갔다가 더 이상 못 올라가죠. 왜? 단계 많이 올랐으니까. 2만 원대, 만 원대 초반이었던 주가가 단기간 안에 지금 3만 원, 4만 원대까지 가는 그런 기업들을 토하게 되면 당연히 주가가 추가적으로 올라갑니까? 못 올라가요, 우리나라는. 일단 쉬어갑니다. 쭉 쉬어가다가 다시 주가가 정점을 찍고 올라갔던 시기들을 보게 되면 여러분들 SM하고 똑같습니다. SM 어때요, 여러분들? 1월 달에 저점 만들고 또 올라갔죠. 똑같아요. 동일한 섹터니까. 자, 보세요, 여러분들. DOU도 1월 달에 정점 찍고 2월 달 중순까지 딱 같이 올라가잖아요. 신기하지 않으세요, 여러분들? 신기할 것도 없어요, 사실 이거. 여러분들. 뭘 신기해 하세요? 한 동네에 영향을 미치는 이벤트들, 이슈들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 그 동네는 다 같은 방향을 가요. 뭐 주가가 덜 가느냐, 더 가느냐 그거의 차이인 거지 방향성은 동일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뭐 JYP 뭐 나는 안 갔어, 뭐 SM만 갔어, 뭐 큐브엔터만 갔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시간의 문제인 거지 방향성이 계속 이렇게 간다? 그럼 동일하게 다 같이 갑니다. 거기서 내가 좋아하는 그리고 내가 마음에 들어하는 그러한 기업들 찾으셔서 수익 내시게 되면 이런 것들이 다 공부가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런 얘기들을 밑에 하단에 나오는 저희 방에서 여러분들께 다 하나하나씩 안내를 드렸습니다. 밑에 찾아오시는 거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여러분들. 꼭 참고하셔가지고 많은 분들 함께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종목 한번 볼게요. 대창입니다. 이거 어제 매매했던 종목이거든요, 우리. 장중에 저희 수익 9%. 어제 9% 수익 내고 오늘 뭐 쉽게 얘기해서 시장에서 나는 너무 어려운 것 같아. 트럼프 이벤트 이슈, 뭐 악재 관세 내일까지 이어질지도 모르겠어. 그리고 내일은 또 PC 물가지표 있으니까
시장이 또 관망하겠지. 근데 더 이상 나는 뭐 단타치기도 너무 힘들고 뭐 나는 내일 개인적인 일이 있기 때문에 시장을 보지 못해. 라고 하시는 분들은 어제 이제 수익을 다 내신 상황이겠죠. 이 종목도 마찬가지 여러분들. 9시 52분에 들어갔습니다. 제가 이 종목을 보내드리기 이전에 시황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를 해드렸냐면 자, 삼전, 현대기아차, 하이닉스 이 정도 수준을 보면 굳이 공매도를 할 가격대가 아니기 때문에 유지되는 주가인 것 같습니다. 라고 써드렸죠. 그러니까 보시게 되면 사실상 삼전 오늘 버텼죠. 하이닉스 빠졌죠. 하이닉스가 공매도 때문에 빠졌을까? 아니죠. 여러분 뭘로 빠졌을까요? 엔비디아로 빠졌던 거죠. 현대기아차 뭐 별다른 빠진 이유는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오늘 시장 자체가 성격이 바뀌어버리니까 2% 3%대 빼버리는 거죠. 공매도라는 개념보다는 오히려 매크로에 대해서 영향을 많이 받은 거고요. 이런 얘기들을 해드리자마자 뭐예요 여러분들? 바로 단타 들어갔죠. 대창. 뭐 구리값 상승. 지금 뭐 관세 막 여기저기 막 하기 시작했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상품값에도 당연히 가격이 붙겠죠. 그래서 최근에 여러분들 유가 쪽, 그죠? 금값 이 정도만 보지 구리값 잘 안 보셨죠? 근데 구리값 엄청나게 많이 올라왔거든요. 그럼 우리나라 구리값과 관련해가지고 대응할 수 있는 종목이 몇 종목 안 됩니다. 대표적인 종목이 이구산업, 그 다음 2등주가 대창이에요. 그래서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5분봉에서 이 구간을 탈환하는 그 시점에서 저희가 들어가가지고 짧게 치고 나왔어요. 대량 거래량을 동반을 해서 직전 고점을 딱 찍은 상태에서 주가 밀리죠. 오래 안 갑니다, 여러분들. 지금 시장에서에 대한 트렌드가 이래요, 여러분들. 아셨죠, 여러분들? 이런 종목군들 좀 보면서 대응 잘 하시게 되면 시장이 나를 속일지라도 나를 아프게 할지라도 수익 낼 수 있는 길은 분명히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 마지막으로 한 종목 볼게요. 제가 딱 1분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SOS랩. SOS랩입니다, 여러분들. 이거는 제가 기준을 말씀드리려고 이 종목을 가지고 왔던 상황이었어요. 저희가 사실은 이 종목을 이때 매매했거든요. 2002년 12월 11일 날. 그때가 언제냐? 그때가 언제입니까, 여러분들? 이때예요. 이거는 약간은 좀 복잡한 부분들이 있는 차트긴 해요. 그리고 이 SOS랩이 사실은 시장에서 알려지기 이전이죠. 사실은 이 가격대가. 본격적으로 시장에서 알려졌던 시기가 한 이쯤 정도가 돼요. 이제 막 10,000원 돌파되고 자율주행 이야기 나오고 막 하면서 시장에서 급등하니까 엄청나게 많이 얘기해요. 그리고 주가가 이렇게 횡보되는 구간에서 중간중간마다 자율주행 얘기하면서 SOS랩 나올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SOS랩을 작년도 12월 달 그 어느 누구도 알아보기 이전에 그리고 좀 더 눈을 좀 넓혀서 시간을 좀 넓혀서 보게 되면 이 정도 가격대 제가 이 종목을 계속 컨트롤하면서 저희 가족분들에게 소개를 시켜드렸던 그런 종목들인데 실질적으로 매매를 들어갔던 타이밍은 조금 늦었어요. 이 가격대였습니다. 자, 이 가격대에서 보시게 되면 직전 고점 돌파됐다가 여기서 한번 걸리죠. 신규 상장 중입니다, 여러분들. 다시 맞은 상태에서 이 구간에서에 대한 지지가 확인이 됐어요. 그리고 이때 당시에 나왔던 이야기가 테슬라 자율주행 이런 얘기가 엄청나게 많이 돌았던 시기였습니다. 거래량이 점점 늘기 시작을 하죠. 눌림목으로 들어간 구간이에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기준선 눌림목 매매라고 보시면 돼요. 약간 좀 변형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이러한 종목군들의 시황이 맞아 떨어지게 되면 단기간에 아마 폭발적인 상승 흐름들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종목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저희 가족분들과 추천인 이후에 80%에 가까운 상승을 만들어줬던 종목이에요. 지난 겨울 그리고 올해 초 정말 이 한 종목 가지고 계좌가 따뜻해졌던 기억이 나서 여러분들께 아마 4월 달 되게 되면 새로운 사업이 나올 거예요. 새로운 산업이 나올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들. 4월 달 되면 뭐다, 여러분들? 실적입니다. 오늘 보셨죠, 여러분들? 조선주들, 항공주들, 전력주들 빠지잖아요. 영원한 거 없습니다, 여러분들. 영원히 올라갈 것 같죠? 악재 넣으면 다 차익 나옵니다. 이 차익 나왔던 자금들이 과연 어떠한 산업을 찾아갈지 궁금하시잖아요, 여러분들. 그 궁금증을 제가 4월 달에 여러분들에게 하나하나씩 다 풀어드릴 겁니다. 밑에 하단에 나오는 저희 방법 있죠? 저희 방으로 들어올 수 있는 방법 잘 활용하셔가지고 들어오시게 되면 4월 달 한번 즐거운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변동성이 큰 시장이 이어지는데요. 현재 시장에 접목시킬 수 있는 원포인트 전략 챙겨봤습니다. 경기 밤호주만 이렇게 선박을 하면서 정치 테마 섹터가 상승세를 가져가지고 있죠. 이 중에 함께 하시는 분들께 미리 짚어주셨던 동신건설 종목 이틀 동안 40%가 넘는 급등세를 만나보셨을 텐데요. 이렇게 주간 일정 정리표를 통해서 시장을 한 발 먼저 파악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실시간으로 정확한 시장 이슈들 짚어보면서 이 흐름들 장중에도 함께 하시는 분들까지 하단 참고하셔서 최영동 전문가님과 또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방송에서 못다한 강의 내용들도 이어서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전문가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큰 화면으로 만나고 돌아오겠습니다. 드디어 오늘의 로켓 배송 종목이 공개가 될 차례가 됐습니다. 오늘 최영동 전문가님께서 가져와 주신 종목은 두 가지인데요. 히든 종목은 또 함께 하시는 분들께 따로 보내드린다라고 합니다. 선물 같은 종목들까지 하단 참고하셔서 전부 받아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어떤 종목이 포착이 됐을지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예. 먼저 이 엔터 관련주 연이은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예. 어떤 종목을 찝어주셨을지 기대가 많이 됩니다. 오늘의 종목 공개해 주시죠. 예, 우리 앵커님께서 기대가 많이 되시나 봐요. 너무 많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바로 들어갈게요, 여러분들. 자, 첫 번째 종목입니다. 앞서 말씀드렸죠, SM이에요. 굳이 제가 시간 낼 필요가 없기 때문에 오늘 제가 설명이 좀 길었습니다, 여러분들. SM입니다. 자, SM 모멘텀 볼게요, 여러분들. 자, 고연차에서 저연차까지 라인업 교체 과정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알고 계시는 SM 가수들이 누가 있으실까요? 보통 NCT? 그죠? 2010년도 후반 데뷔했던 NCT의 구성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되게 많아요, 여러분들. NCT 107, 뭐 NCT 드림, 뭐 NCT 웨이, 뭐 이런 뭐 그룹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NCT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고연차에서 저연차로 라인업이 상당히 빠르게 교체가 되고 있는 과정이고요. 아마 엔터 3444 안에서 가장 드라마틱하게 2025년도에 영업이익과 매출액이 변할 수 있는 그러한 기업을 꼽아라고 했었을 때 SM을 가장 먼저 꼽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물론 꾸준한 상승세 또는 임팩트 있는 상황들로 놓고 보게 되면 하이브가 뭐 많은 분들의 뭐 이야기들로 전달이 되고 있기는 하지만 저는 오히려 탄력적인 움직임들을 봤었을 땐 SM도 기대해볼 만한 기업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요, 여러분들 다수의 아티스트 SM에 얼마나 많은 가수들이 있겠습니까? 그 가수들의 대다수가 2분기에 음반 발매 예정이 돼 있어요, 여러분들. 1분기까지는 전초전이야. 쉬어요. 자, 2분기부터 확실하게 우리가 프로모션 들어가자라고 에너지를 그 기운을 모았던 시기가 드디어 도래하기 시작을 합니다. 음반 발매 딱 하게 되면 여러분들 뭐 들어가죠? 방송 들어가죠. 그죠? 방송이 끝나고 나서 홍보가 끝나고 나서는 뭐가 들어가죠, 여러분들? 뭐예요, 여러분들? 콘서트 들어가잖아요. 그죠? 콘서트 들어갔어. 이거 막 매진입니다, 여러분들. 막 몇만 석씩, 막 몇십만 석, 20만 석, 30만 석, 월드 투어, 아시아 투어 막 돌기 시작을 합니다. 매진됩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콘서트 가격 보셨나요? 어마어마하게 비쌉니다. 물론 중장년층 콘서트도 비싸진 것도 있지만 아이돌 그리고 아티스트들에 대한 콘서트 비용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올라갔어요. 그것들이 지금 매 회차마다 전석 매진. 거기에다가 콘서트 티켓만 팔겠습니까? 여러분들 굿즈 많이 팔잖아요. 그죠? 예, 굿즈에 대한 매출 부분들까지 고민을 해봤었을 때 의미 있게 매출액에 대한 변화가 나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앞서서 연계해서 볼 수 있는 것들이 이제 DOU 지분율의 확대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SM이 가장 약했었던 부분들이 너무나 작은 회사들이 너무 많아요. 키스트, SMCNC 뭐 이런 회사들 있지 않습니까? 실적 안 나오는데 기업의 가치만 쫙쫙쫙쫙 하락시켜버리는 그 중소형 관계사들을 다 정리를 하고 있어요.
정리를 하면서 오히려 DOU의 지분율을 좀 높이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 대한 강점들이 시장에서 반영이 이루어진다고 하게 되면 좋겠죠. 거기에다가 또 한한령 이슈 여전히 있는 상황들이고 DOU, 텐센트와의 협업이 기대가 되는 상황들이고요. 그럼 이 DOU가 성장을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지분 평가 이익이 늘어나겠죠. 그런 부분들을 좀 고민을 해봤었을 때 관세 영향력의 제한적인 산업 특성을 갖고 있는 이점들과 더불어서 산업의 성장 이런 것들이 주가에 투영이 되기 시작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생각보다 지금 변동성이 나는 너무 힘들어라고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좋은 교체 요인이 될 수 있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러한 내용들은 기사를 한번 찾아보시게 되면 나옵니다, 여러분들. 한번 읽어봐 주시고요. 자, 그다음에 차트의 움직임들도 보시게 되면 아직까지 기준선에 대한 돌파라고는 할 수는 없어요. 기준선까지 주가가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여기서 꺾여서 내려올 수는 있어요. 하지만 설령 꺾여 내려온다 하더라도 21선 자체를 하향 이탈시키지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 기준선 매매를 할 수 있는 후보 종목군으로는 손색이 없다라는 거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표가는요, 여러분들 밑에 하단에 저희가 지금 나오거든요. 12만 5천 원입니다. 이게 아마 12만 5천 원이 최근에 SM의 목표가가 지금 계속 상향 조정되고 있거든요. 거의 상단까지는 아니어도 거의 근접하는 목표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손절 라인은 21선 하향 이탈 시키게 되면 매도를 하셔야 되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일단은 간략하게 10만 원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짧게 다음 히든 종목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딱 세 가지로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중국 시장이 본격 공략이 2025년도에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중국 시장에 공략을 하기 시작을 하면서 그냥 이 기업이 혼자 떨렁 들어가가지고 진행이 되는 게 아니겠죠. 그 안에서 여러 국내 기업과의 협업 그리고 이 회사에 관계 있는 이 회사와 관계 있는 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들이 이 기업과 손잡기 위해서 엄청나게 지금 많이 들어올 거예요. 그러한 부분들이 부각이 이루어지게 되면 주가는 탄력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상당히 많고요. 그와 더불어서 더 이 부분을 핵심적으로 좀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중국 기업이 이 회사의 지분을 슬금슬금 매입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번 한한령 해제와 관련해서 가장 수혜를 입을 수 있는 섹터군은 이미 정해져 있는 거고 그 섹터군 안에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이 어떤 건지 아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미 시장에서는 반응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약간 히든 종목으로 늦게 소개시켜 드린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기는 하지만 아직 시세 분출은 끝이 아니다. 추가적인 상승 흐름들이 충분히 나와줄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해서 히든 종목으로 여러분들께 준비를 했으니까요. 밑에 하단에 보이시죠, 여러분들? 참고하셔가지고 많은 분들이 들어오시게 되면 어제도 히든 종목 말씀드렸는데 오늘 시장 대비해서는 견조했어요. 이 종목 역시도 내일 시장이 설령 쉽지 않다 하더라도 다음 주 시장이 설령 쉽지 않다 하더라도 우리에게 안정적인 수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종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종목 공개해 드릴 테니까 밑에 하단 참고하셔서 많은 분들 입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로켓 배송 종목으로는 SM으로 짚어주셨고요. 또 함께 하시는 분들께 보내드리는 또 하나의 선물 같은 히든 종목까지 하단 참고하셔서 꼼꼼하게 받아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끝으로 오늘의 핵심 화면 통해서 정리하고 돌아오겠습니다. 오늘의 핵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원포인트 시황으로는 관세 무풍지대, 엔터 등의 강세에 대한 이야기 들어봤고요. 시장을 꿰뚫는 원포인트 기법에 대해서 S신호 매매 포인트로 들어봤습니다. 오늘의 로켓 배송 종목으로는 SM 종목과 히든 종목 짚어주셨습니다. 사야가 로켓 배송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가치와 수익률 보장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